아침에 눈 딱 뜨면 뭐랄까 거의 자동이죠. 잠이 덜 깬 몸을 이끌고 커피 머신으로 향하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바로 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매일 아침 마시는 이 커피 한 잔, 이게 그냥 잠만 깨워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속을 하루 종일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론가 하고 넘기기 쉬운 그런 막연한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있잖아요. 네, 있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자료들은 그 원인이 어쩌면 바로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위에 넣은 그것일 수 있다고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커피가 범인인지 아니면 그냥 공범에 불과한 건지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그 진범을 찾아보죠. 하루 컨디션을 확 바꿀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자료에 실린 경험담들이 정말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커피부터 마신 날은 유독 속이 울렁거린다. 뭐 이런 거요. 네. 특히 피곤할수록 아침 커피를 더 찾게 되는데 그럴수록 속은 더 쓰리다.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꽤 있거든요. 이게 그냥 기분 탓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요. 이건 명확한 과학적인, 생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우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엔요, 호흡하고 땀을 흘리면서 몸에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아,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약간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몸이 잠에서 깨어나려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거든요. 코르티솔이요? 아, 그 스트레스 호르몬? 맞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각성 과정인데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위산 분비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위는 이미 위산을 더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이미 위산 분비가 활발해질 준비가 된 상태. 거기다 8시간 넘게 비어 있어서 극도로 예민해진 위에 카페인이라는 강력한 위산 분비 촉진제가 추가로 들어오는 거죠. 와, 이건 뭐 마른 장작 더미에 기름을 붓는 격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위 점막은 직접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요. 이게 속쓰림이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그 소화기 내과 전문의 코멘트가 확 와닿네요. 속쓰림이 반복된다면 커피 자체를 의심하기 전에 뭘 가장 먼저 위에 넣었는지부터 돌아봐라. 네. 결국 커피는 그냥 방아쇠였을 뿐이고 진짜 문제는 빈속이라는 무방비 상태였던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개인의 습관으로만 볼 게 아니라 보내주신 자료 속 통계랑 연결하면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통계요? 어떤 통계죠? 2024년 사회조사를 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인구 비율이 여전히 높거든요. 네, 그렇죠. 바쁘니까요. 그 이유 중에 시간이 없어서가 물론 1위지만 속이 불편해서 라는 답변도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속이 불편해서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아침 공복 커피 때문에 스스로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죠. 공복 커피가 속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 때문에 아침을 건너뛰고 그럼 다음 날 아침에 또 허기지니까 커피부터 찾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요. 아, 그 고리를 끊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고리를 끊으려고 커피 대신 다른 걸 한번 마셔보자. 뭐 예를 들면 건강의 상징, 과일 주스 같은 거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침에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 생각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함정일 수 있다. 전 이게 정말 의외였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하니까 주스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저도요. 근데 핵심은 먹는가와 씹는가의 차이입니다. 과일을 믹서에 갈아버리는 순간 섬유질이 다 잘게 파괴돼요. 아, 섬유질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나요? 섬유질이 우리 몸에서 당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거든요. 아, 브레이크? 네. 근데 그 브레이크가 사라지니까 과일 속 당분이 거의 액상과당처럼 몸에 순식간에 흡수되는 겁니다. 와, 그럼 혈당이 그렇죠.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거죠. 특히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췌장에 높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아니 그럼 집에서 직접 간 100% 생과일 주스도 마찬가지라는 건가요? 시판 주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원리는 똑같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금방 다시 허기를 느끼고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오전에 막 식곤증처럼 나른해지고 그런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쾌하게 시작하려다 오히려 오전을 망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씹을 수 있는 건 갈아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범인은 다 밝혀진 것 같네요. 공복 커피는 위를 공격하고 건강할 줄 알았던 주스는 혈당을 흔들고 듣고 보니 아침에 뭘 먹어야 할지 정말 막막한데요. 하하,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최선의 대안은 뭔가요? 우리 위를 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의외의 식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의외의 식재료요? 네,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요. 아침부터요? 네, 양배추에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게 위장약의 주성분으로도 쓰이는 거거든요. 위 점막을 보호하고 또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비타민 U요. 그게 진짜 비타민 이름인가요? 좀 생소한데. 아, 그거 재밌는 질문이네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비타민은 아니고요. 아미노산 유도체입니다. 근데 이걸 처음 발견한 게 양배추 즙 캐비시 주스였고 궤양, 얼서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앞 글자를 따서 U라고 이름 붙인 거죠. 아하,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네. 근데 이 성분이 열에 약해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솔직히 아침부터 생양배추를 먹는다는 게 뭐랄까 좀 번거롭게 느껴지는데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걸 또 씻고 자르고. 네,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아주 실용적인 팁을 주더라고요. 어떤 거죠? 핵심은 미리 준비입니다. 전날 밤에 딱 2분만 투자해서 양배추를 채 썰어서 밀폐용기에 담아두는 거예요. 아, 전날 밤에.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포크로 한 줌 집어서 아삭아삭 씹어 먹는 거죠. 요리도 필요 없어요. 이 작은 행동이 잠자던 위를 부드럽게 깨워주고 그 다음에 들어올 커피나 다른 음식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아주 훌륭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전날 2분 투자. 그 정도면 네, 저 같은 사람도 해볼 만 하겠네요. 근데 양배추밥 먹으면 금방 배고프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시작일 뿐이죠. 자료에서는 여기에 달걀을 함께 추천합니다. 위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잖아요. 아, 달걀 좋죠. 네. 삶거나 찌거나 부드럽게 스크램블해서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가고요. 여기에 통밀빵 한 조각 정도 곁들이면 정말 완벽한 속 편한 아침 식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과일은요? 과일은 이제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마시지 말고 씹어라. 이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사과 반쪽이나 베리류 한 줌 정도를 꼭꼭 씹어서 드시면 섬유질까지 다 섭취하면서 혈당도 완만하게 올릴 수 있죠. 아, 씹어서 먹으면 괜찮군요. 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과일보다는 양배추나 오이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자료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요. 결국 이게 다 순서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아침에 막 깨어난 우리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의 문제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말하는 게 결국 그거예요. 시스템을 먼저 준비시켜라. 밤새 예민해진 몸에 다짜고짜 카페인이나 당분을 쏟아붓는 건 이제 막 깬 사람 뺨을 때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와,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하하. 대신에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걸 먼저 채워주면서 부드럽게 깨우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양배추 준비하는 것조차 좀 버거운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을 위한 가장 간단한 뭐랄까 최후의 보루 같은 방법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커피 마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겁니다. 그냥 물 한 잔이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네,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밤새 부족해진 수분을 바로 보충해서 신진대사에 시동을 걸어주고요. 네. 둘째, 위벽에 얇은 수분막을 형성해서 일종의 코팅 효과를 줍니다. 이 물 한 컵이 위산을 희석하고 점막을 보호해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커피의 자극을 확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우와, 듣고 보니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네요. 네, 실제로 자료에 나온 경험담들 보면 물을 먼저 마신 날이랑 안 마신 날 속 편한 게 확연히 다르다고들 하세요. 근데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게 또 습관이잖아요. 특히 아침에는 거의 뭐 자동반사적으로 움직이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접균법을 좀 바꿔야 해요.
커피 마시지 말아야지 이렇게 금지하는 대신에 커피 마시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기라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추가하는 거죠. 아, 금지가 아니라 추가. 네, 심리학적으로도 금지보다는 추가가 행동을 바꾸기 훨씬 쉽습니다. 커피 머신 옆에 그냥 예쁜 물컵을 하나 항상 두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저항감을 확 줄여주네요. 자료 마지막에 보니까 실제로 이런 변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아침의 첫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신호죠. 과일을 갈지 않고 씹어 먹는다거나 커피 전에 물 마시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SNS 같은 데서 공유되면서 하나의 건강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아침 공복 커피 습관의 어떤 숨겨진 위험, 그리고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순서로 먹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커피를 끊을 필요는 없어요. 네, 다만 그 전에 물 한 잔, 양배추 몇 조각으로 내 몸을 먼저 준비시켜주는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식사 순서의 변화가 아니라 내 몸을 존중하는 태도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아침 식습관이라는 신체적인 부분에 집중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카페인의 힘을 빌려서 뇌를 강제로 깨우는 대신 물 한 잔으로 내 몸의 가장 깊은 곳부터 부드럽게 깨우는 이 아침의 첫 선택.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그날 하루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다른 선택들 앞에서 우리를 얼마나 더 현명하고 또 차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